안녕하세요. 오늘도 특강을 진행하게 된 남궁혁입니다. 사실상 이 특강이라는 게 이제 이게 녹화가 되고 난 다음에 영상이 올라가는 건 이미 지난 거가 될 거고, 저는 특강을 하는 이유가 실제 그 학원들 같은 데 가서 강사가 이렇게 떠드는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서로 간에 눈을 맞추던 그 인터랙션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게 모여서 하는 내용 아닐까.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는 오프라인 강의가 아닐까 해서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주제가 화두라고 던졌는데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한 게 우리가 DDL, DML, DCL 얘기한 거 있었죠. 걔가 표준 SQL이었던 거예요. 표준 SQL이 뭐냐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DML, DCL 이렇게 해가지고 그 DDL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칼럼 만들어요. 칼럼 지워요. 테이블 지워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왔던 거가 표준 SQL이었는데 오늘 해볼 게는 이제 절차형 SQL이란 말이죠. 근데 절차형 SQL만 딱 들어보면 SQL인데 뭐 다른 게 있나? 그 지난번 거는 또 잊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제 얘기는 여러분들 구글창을 하나 딱 키는 거예요. 구글창을 딱 한 다음에 검색창에 AI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AI 모드를 딱 눌러놓고 질문하는 거야. 표준 SQL이 비절차적이라고 하는데 절차형과 차이가 뭐야? 왜 비절차적이라고 하는지 또는 절차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설명을 준다고요. 제 얘기는 조금 딱딱하다. 얘가 재미가 없다. 뭐가 재미가 없냐면 그냥 이게 비절차적 언어로 분류되며 절차형 그러면 이거를 읽느라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 AI 모드를 가지고 할 때는 진짜 뭐 딱딱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그렇고 요거 말고 아예 제미나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똑같이 질문했어요. 똑같이 질문했는데 얘도 이제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내용이 아까 거보다 약간 다르게 저는 얘한테 페르소나를 아직 안 입혔습니다. 안 입혔는데 제가 다른 애들하고 쫙 얘기하고 있었던 요 내용을 보고 얘가 어디서 전해 들었나 봐. 제가 총괄본부장이면서 프로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었나 봐요, 내가. 그러더니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지 강의를 듣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겠대, 지가. 내가 쭉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무엇을 어떻게 제가 한번 여기다가 얹혀볼게요. 얘는 non procedura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절차적이 procedural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declarative인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declarative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뭐 아니면 절차적의 반대니까 뭐 비절차적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비절차적이라고 하는 디클러러티브 SQL 같은 경우 처음에 SQL이 탄생될 때 비절차적 언어로 태생이 나왔. SQL은 본래 비절차적인 SQL 언어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실무 요구사항에 따라서 뭔가 절차적인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절차적 요구사항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얘가. 그래서 얘가 여기 무엇을이라고 하는 게 비절차적. 뭘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건데, 한 번에 처리하는 거, 한 번에. 한 번에,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하는 거. 한 번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전체 집합을 처리를 해요. 한 번에 전체 집합을 한 번 빵 때리는 건데, 그때 쓰는 언어들이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뭐, 이거 외에도 DDL이었잖아요. DDL 있고 DML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DML만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BDL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행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데이터 조회나 조작에서는 편할 수 있겠다. 그런데 뭐가 생긴 거냐면 절차적으로 이게요, 한 줄씩 순서대로 실행해 줄래요? 아니면 조건, 만약에요, 또는 where, 뭐 루프, declare, 그다음에 begi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xception,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루프를 돌면서 조건에 따라서 행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줄래? 그럴 때 지난 시간에는 트랜잭션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얘기하고 프로시저 얘기했었잖아요. 프로시저 트리거 얘기했는데 진짜 배기는 절차형 언어인 여기에 와서 프로시저라든가 트리거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잡한 로직 구현을 하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작성 방식이 절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셀렉트 쓰는 거고, 비절차적이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순서 절차라고 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걸로 뭐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원래 걸로 돌아올게요. 여기가 처음에 그 문제였다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그래?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면 이거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내가 알아봐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차이가 뭐야? 이렇게 차이가 뭐니? 라고 한 다음에 문제 단원해 주는 거지. 데이터 결과냐? 아니면 옵티마이저냐? 내가 궁금한 게 해결이 됐나요, 혹시? 안 되잖아요. 더 어려워졌잖아.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왜 절차적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요? 뭐 역할은 뭔데요? 왜 이 부문을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적하고 비절차적일 때 제가 이렇게 하나를 갖고 와 볼게요.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시켜. 인공지능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야. 네. 좀 전에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짧게 좀 얘기해 봐.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디클러러티브 프로시저럴 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글로 합시다. 비절차적과 절차적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 핵심은 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그 명령권은 누구에게 있냐. 차이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무엇을 원하는지, 얘는 선언은 똑같아요. 선언은 하는데 여기는 뭐를 원하는지 선언을 하는 거라면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순서를 정해라 이거. 그래서 얘가 declare를 한다면 얘는 command, 우리는 명령이 살고 이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원자성 있잖아요. 원자성. 그런 것처럼 나올 건데,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명령하지 않고, 요거는 DBMS의 옵티마이저가 결정할 거다. 원하는 데이터 조건과 결과만을 제시한다. 결과 중심이다. 얘는 사용자 중심이다. 이거죠. 그죠? 코멘트도 있네요. 그죠? 제가 이제 심어놓은 건데, 야, 이거 나랑 이제 대화할 때 좀 쉽게 하는 방법도 좀 알려줘. 라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 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 해가지고 과정 중심이다. 과정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뭐 같냐 하면, 어, 비절차적, 꼰대 부장님, 처리해내, 결과를 가져와, 라고 하는 거고, 요, 절차적, 요거는 아주 차분한, 아니면 FM적인 그 엔지니어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입력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리는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해서 과정과 절차가 있는 애가 절차적 SQL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는 이렇게 비절차적인 SQL에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DML, DCL, DDL 이런 걸 알아내느라고 그 시간을 보냈지만 뒤로 가면서 우리가 SQL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건 제시하고 반복 제시하고 약간의 코딩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표준 SQL은 결과만 얘기하는 애고 절차형 SQL은 매뉴얼대로 일하는 사람 같은 실무자 중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여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 전에 있었던 비절차적 언어에 뭐를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언어적 기능을 넣어서 이제 좀 더 진화를 시켰다라고 보고 그 진화가 된 내용이 연속적인 작업이나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실행하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오라클 PL이라든가 SQL 서버, 뭐 TSQL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형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형식이 스트럭처가 필요할 건데 그 형식에 대한 거에 첫 번째가 declare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 declare. 얘도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돼요. 그냥 좀 왔다 갔다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딱 보고서는 선언부, 실행부, 예외처리부가 있는데 이걸 다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요. declare가 뭔데? 이렇게만 딱 하면 돼. 얘가 뭔지 알아먹어. 한글로 써도 돼. 디클레어가 뭐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지가 디클레어를 설명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죠? 좀 전에 우리가 시키기를 여기서 했으면 아마 좀 모를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학습이 이미 SQL과 SQL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비절차적인 게 절차형이냐고요? 아니죠? 비절차적은 좀 전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DML, DCL 이렇게 딱 명령만 있는 거 있잖아요. 셀렉트, 드랍 이런 것들. 아예 명령들. 딱 그거 하나면 테이블 지워지고 그거 하나면 데이터가 지워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 몇 번째 칼럼에 인덱스하고 저쪽에 있는 인덱스하고 얘네들을 묶어다가 조건을 주는 거죠. 이제. 우리 데이터 중에 연봉이 높은 사람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좀 해줄래라고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죠. 엑셀처럼. 원래는 데이터만 뻥뻥 보여주던 게 그게 데이터 위주로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비절차적이었던 거고요. 절차 없이 그냥 명령의 일수만 빵빵 보여주는 거고 절차형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분차분 어떤 조건을 들거나 또는 반복을 시키거나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절차적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었다면 절차형은 프로그래밍화 되어 나가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SQL만 하자.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나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비절차적이든 절차적이든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지네들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건드리고 뭐 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SQL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원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별도의 뷰 테이블을 만든단 말이에요. 인덱스를 만들고. 그러고서는 지 혼자 그 가상의 환경에서 이것저것 뜯어보다가 필요 없으면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 데이터는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SQL은 허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이 되나요? 오히려 혹시 또 저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비절차적은 지난 시간에 했던 DDL, DML, DCL, TCL 같은 거. 딱 각각의 명령어로만 끝나는 거.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도요 외워절 쓰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쓰긴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조건 삼아서 쓰기 시작하자. if라든가 form은 이건 쓰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래서 절차적인 언어로 오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 가지고 선언부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여기. 선언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좀 강조하는 내용들은 결국엔 시험 문제라는 거거든요. 선언부 자체보다는 여기에 있는 커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 애한테 물어봤어. 디클레어가 뭐야? 그랬더니 데이터를 선언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근데 뭘 선언하는데? 함수, 변수 이런 거, 객체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시스템에게 내가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그 X는 뭐를 담아놔? 어떠한 내용을 담아놔야 돼? 이렇게 뭔가 시스템에게 미리 나 이럴 거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SQL 데이터베이스에서의 declare는 DDL에서 선언하는 거하고 예, 이거 어디라 그랬어요? DDL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요게 비절차적. 요게 비절차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절차적인 거에서도 선언을 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면 테이블에 직원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있다면 이름, 급여 이런 것들이 컬럼을 가지고 선언된다라고 하는 걸로 크리에이티브 테이블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라는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의 필드 값에는 이름, 급여 두 개를 만들고 이름은 문자고 급여는 숫자로 받아들여 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컬럼, 속성을 선언하는 게 일종의 DDL 쪽에서의 선언의 의미라면 절차적인 거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수나 커서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데 블록 안에서 이름하고 타입을 가진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용어로 declare, begin 이런 것들을 쓴다 말이죠. 네. 숫자형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비절차적인 언어와 절차적인 언어의 차이를 얘가 위에 거를 가지고 다시 연관성 있게 쫓아가지고 있다. 여기서.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채창 여시면 돼요.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채창 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물어봤지. 디큐레어 역할은 뭔데 그래? 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하겠습니다. 왜 선언하느냐고 메모리 할당. 그거만 볼게요.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얘네들을, 인공지능 얘네들은 뭔가 계속해서 충격을 줘야 돼요. 제가. 엉뚱하게 갔잖아요. 그 다시 가는 거야. 이게 뭐냐고, 라고. 이게 다 읽으면 좋지. 근데 이제 공부하는 맛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면 더 안쪽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찾을 때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답했냐 하면 제가 아까 할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SQL을 포함하는 블록이고 실행부, 비깅,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비깅 나오겠죠. 선언하게 되면 실행을 해야 되는 쪽에서 변수, 커서, 그 다음에 정의, 이렇게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여기 나온 거야, 이제 다시. 아, 그래서 declare, begin, 그 다음에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쫓아오시면 됐었습니다. 제가 끝났어요, 요거는. 세 가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요거는 어디서 한다고? 이 안쪽에서 들어온다고요. 정의를 하고 정의된 게 실행문 안쪽에서 제어문으로 들어오는 거고 제어에 해당되는 게 실행이 끝나게 되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실행 중에 에러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exception으로 처리를 해라. 요즘 제가 파이썬 교육을 해주는데 거기에 자주 쓰게 되는 게 좀 더 안정화된 코드를 진행하게 될 때 그럴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알려줘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 강제적으로 뺑글뺑글 돌지 않고 종료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프로시저였던 일련의 쿼리를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실행하는 쿼리 집합을 프로시저라고 했고 그때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갖다 집어넣었다. 또 지난 시간 했던 거라 execute하고 콜 명령을 사용해서 반환값을 리턴이 없어도 되는 놈 프로시저. 리턴을 꼭 반환해야 되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사용자 정의 함수.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돼요. 반환값이 없어도 되고 얘는 반환값이 꼭 하나의 반환값이 있어야 되고 예. 스칼라 밸류라고 하는 것들 셀렉트나 웨어절 등에서 이용해야 된다. 프로시저와는 달리. 그리고 한 놈이 더 나왔었죠. 트리거라는 놈이 하나 더 나왔어요. 트리거를 할 때 insert, update, delete 어디 거? DML 쪽에서 테이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잖아요. 별도로 테이블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데 아니 데이터베이스가 갱신이 됐다네? 그럼 우리 데이터도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온 거는 당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애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막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리하면 뭐해? 이미 원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을 갱신을 다른 걸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트리거를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감지하는 거. 자동으로 감지하는 거. 그래서 트리거 내부에 우리가 PC를 해가지고 커밋하고 롤백이 있는데요.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커밋하고 롤백을 이거를 어떨 때 커밋과 롤백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더티롤이 만들어지는 건지 더티 롤백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완전 영구대장을 시킬 건지 아니면 되돌아가게 할 건지 이런 무결성이 되려면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프로시저는 지시, 함수는 방안, 그 다음에 트리거는 자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밋 그러면 영구저장이 된 거야. 잠갔다라고 하는 거로도 의미는 비슷할 수 있어요. 잠가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롤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장을 해버려가지고 롤백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커서 같은 경우에도 행이 여러 개의 행일 때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줘, 한 행씩 한 행씩 처리해줘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select into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담가 나갈 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요. 이게 커서가 필요한 게 커서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얘기할 때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커맨드 창 이런데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네. 커서가 껌뻑거리고 있다 이거죠. 그거잖아요. 커서가 껌뻑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 상태이고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하나 줬다 이거요.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니까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제가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명령을 다음번에 받아들이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뭐가 나와야 된다? 지금 수행 중이잖아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은 명령을 커서가 껌뻑껌뻑거리고 있지만 다 수행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때 내가 엔터를 막 친다고 해도 얘가 커서 깜빡깜빡거리지만 프롬프트 뒤에 커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 뒤에. 이제 미쳤죠, 그죠? 이렇게 계속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커서를 다시 나오게 하는 명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시 커서 껌뻑껌뻑. 간단한 것들은 바로 수행하고 끝내는 데 반해서 어, 이런 걸 우리가 커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행씩 한 행씩 처리하는 상태를 일단 커서라고 얘기하자. 커서.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 커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까 그 디클레어 있었죠. 그죠? 선언을 해라, 열어라, 인출해라, 닫아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건데 그 수행할 때에는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는 선언, 열고, 인출하고 수행 끝났으면 닫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는 거를 커서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 묵시적 커서 이런 게 나왔어요. 묵시적 커서가 나왔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사용할 모든 뭐 변수, 도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놓고 정의를 시킨 게 디클레어의 역할, 선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할이었고 그 선언에 의해서 그 선언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 커서적인 개념이었다. 이때 로우 카운트, 그다음에 뭐 파운드, 나 파운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향을 받은 행위 수가 로우 카운트가 되고 영향을 받은 행이 있다면 참값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파운드, 더 이상 가져올 행이 없다 그러면 나 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카운트, 일종의 카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맞아요. 프롬프트 뒤에 커서가 나와야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 상태가 되는 거죠. 얘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 읽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커서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읽었는지는 커서가 프롬프트 뒤에 다시 나오게 된 걸 데이터를 다 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넘겨도 돼요. 네. 그래서 커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얘가. 근데 이때 묵시적 커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로우 카운트 또는 뭐 파운드 영향을 받은 행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갖고 왔을 때는 파운드가 되고 더 이상 가지고 없을 때는 나파운드가 돼야 되고 이러는 거죠. 물론 이제 컴퓨터하고는 약간 틀린 데이터베이스는 가서 가져올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커서의 역할이 되는 그렇다. 그리고 네 단계를 거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다 읽었는지 모르는지 멈추지 않고 계속 뺑글뺑글 돌게 되는 걸까봐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뭘 줘라? 요걸 주라 이거예요. 선언을 하고 커서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실행이 돼서 동작을 다 끝내고 다시 선언까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커서로 다시. 근데 커서가 계속 안 돌아와. 그러면 억셉션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억셉션을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헤매지 않는 상황이 될 거다. 제가 그 뒤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요거에 대해서. 뒤쪽에 좀 있어요. 이게 어, 찬찬히 뜯어보면 나름대로 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씩 하나씩 얘한테도 보고 이건 왜 그래?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고 쭉 여기까지 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멈춰버려요, 여기서. 야, 도대체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어왔는데, 근데 트랜지션까지 나와버리고 빈출도가 높다 그러는데, 아이솔레이션 레벨, 병리성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뭐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가? 왜 장강도가 왜 나와야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커미티드라고 하는데 이걸 리드 읽어드리는 건데 여기에 리드는 읽어드리는 거. 어. 언커미티드 그러니까 아직 커밋하지 않은 데이터도 읽을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더티 리드라고 하는 그 오염된 읽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한 게 이건데 이 더티 리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궁금한 거였어.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염된 읽기를 어떨 때 오염된 읽기를 한다는 거요. 그 다음에 커밋된 데이터만 읽을 수 있대요. 예, 완전히 저장된 것만 레벨을 올리는 거죠. 격리 수준을 올리는데 격리 수준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언커밋 일단 커밋을 안 했어요. 롤백 될 가능성이 크죠. 이해가 되십니까? 롤백 될 가능성이 크잖아. 저장 커밋을 안 한 상태에서 얘네가 오염된 읽기라고 하는 게 요거 명령 아닙니다. 더티 리드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여기처럼 이런 명령이 아니라 현상이야, 현상. 이게 이렇게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티 리드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명령이가 이게 아니라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일반적으로. 그렇다더라. 오염된 상태로 읽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이따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레벨을 올려야 된다. 레벨을 올릴 게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러면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는 읽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non repeatable read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얘는 막았는데 여기는 막았는데 커미티 데이터만 읽어오기는 했지만 어, 트랜잭션이 시작된 시점의 데이터 상태가 아닐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발생될 수 있으니까 레벨을 더 올려라. 그래서 트랜잭션이 시작된 시점의 데이터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저기는 마지막에 뭐 하자는 거야? 시리얼라이저블까지 가자는 거예요. 시리얼라이저블. 근데 이런 것들을 단계를 올리면 올릴수록 뭐가 문제일까요? 성능은 속도는 늦어지겠지. 처리할 게 많으니까. 그죠? 처리할 게 많아서 늦어질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쯤에서 나오고 좀 어렵게 본다 그러면 리피터블하고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요거에 직렬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직렬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랜지션 격리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되고 여러 트랜지션을 동시에 실행해도 마치 하나씩 하나씩 직렬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커서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가장 안전하지만 동시성이 떨어져서 성능이 늦을 거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해줄 때 너무 높은 단계로 올려도 문제고 너무 낮은 단계에 있어도 문제고 이런 거죠. 결국에는 독립성을 보강해야 되는 것이 곧 무결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로킹리가 나왔습니다. 로킹리가 나오면서 로킹 단위가 크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수월하지만 통째로 점유하기 때문에 공유도는 낮아진다. 로킹 단위가 작게 되면 병행제어를 할 때 로킹 단위가 작게 되면 로그 개수가 많아져서 오버헤드가 증가될 거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로킹 단위는 호텔방이고 그 단위를 크게 하게 되면 병행성이 낮아지는 거고 하나씩 하게 되면 단위는 작아져서 손님은 많이 받지만 일이 많아지겠죠. 그죠? 오버헤드가 커진다라고 하는 개념 생각하시고 그래서 갱신이 일어나는데 갱신이 또 두 가지가 있대요. 리커버리가 되는 갱신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갱신은 물론 업데이트죠. 회복이 되는 거. 회복이 되는 리커버리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죠? 언더 리더, 컨트롤 Z, 컨트롤 시프트 Z 하게 되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트랜잭션이 커밋 됐어요. 연고 저장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DB 갱신을 미루고 있다가 로그에만 쓰는 게 언더가 불필요하고 리도만 취소는 아니고 리도 거꾸로 가기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디퍼드 업데이트가 있고요. 지연되었다, 미룬다 라고 하고 지연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퍼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연 갱신이 어느 때 필요합니까? 그러면 커밋이 될 때까지 실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걸 미뤄라. 이게 전략이다. 이 덕분에 트랜잭션 도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 작업이 필요가 없다. 미뤄라. 일단 밀어놔라. 그러니까 커밋 될 때까지는 일단 밀어놔. 하지 마. 지연 갱신 시키는 거야. 커밋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갱신을 이룰 거야. 그 사이에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 롤백 시켜버려. 지금 안 됩니다. 이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즉시 갱신은 뭐냐? 즉시 즉각적으로라고 하는 이 이미디엇이라고 하는 얘는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즉시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바로 반영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취소나 재수행이 언더나 리도가 전부 다 작업이 모두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디퍼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뤘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언더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즉시 갱신을 하는 즉시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언더나 리더가 모두 필요한 상태다.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예요. 오늘 하는 거에 뒤에 그 종합적으로 뭐가 나와.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상황을 전부 다 한번 넣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윈도우 함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윈도우즈 운영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펑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SQL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커서라고 하는 것도 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을 때 행과 행 간의 관계를 정의할 때 쓰는 함수들을 윈도우 함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윈도우 함수는 집계 함수, 순위 함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계 함수 그러면 sum, average 그런 것들인데 순위는 랭크 같은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해당되는 것들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윈도우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윈도우 함수. 근데 여기 보면 윈도우 함수 나올 때
뭐 OLAP 나왔고요. 윈도우 함수는 지네들이 집합을 만들어 놓은 거야. 명령들에 해당되는 걸로. 그럴 때 시험 문제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그룹 바이가 나옵니다. 그룹 바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나와. SQLD, 정보 처리, 뭐 등등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노는 거에 있어서는 케이블과 라인, 행에 대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내용들을 집계값을 갖고 오거나 그럴 때, 특히나 집계값을 가지고 오거나 이럴 때 그룹 바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행 단위의 데이터 값을 유지하면서도 집계값을 가지고 오려고 그럴 때 컬럼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세 가지. 오버, 파티션, 오더바이. 원래는 오더바이인데, 오더바이 이렇게 외우거든요. 예? 요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오더바이는? 어센딩, 디센딩, 순위를 가지고 할 때 오더바이. 순위 함수, 요 오더바이 뒤에 함수를 써야 되는 것 중에 랭킹 펑션이라고 해서 시험지 연락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죠? 랭크 있고요. 그 댄스 랭크 같은 경우에는 밀집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집 순위. 1등, 2등, 2등, 3등 이렇게 가자는 거지. 요거는 1등, 2등, 2등, 3등 없음, 2등 둘이었기 때문에 너 카운트는 네 번째야. 그럼 얘는 1등, 2등, 2등, 2등 두 명이 도 되고, 그 다음엔 어쨌든 3등이야. 이렇게. 공동 2등을 만들어 버릴 때. 그러면 동일한 값이라도 고유한 값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동일한 값이라고 하더라도 순위를 매겨야 되는 거는 순번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로우 넘버, 행에 해당되는 값을 보여줘라. 1등,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았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궁금했는데, 처음 할 때, 그래, 얘는 알겠어. 1등, 2등, 2등인데, 야, 1등, 2등, 2등인 건 알겠는데, 2등 순위를 그러면 누구를 우선하냐? 그죠? 2등 순위 누구를 우선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랭크하고 댄시 랭크에서 1등, 2등, 2등, 3등인데, 여기도 2등은 누구를 하냐? 라고 하는 거하고, 얘네들은 뭐 할 말 없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표를 준비했지만, 랭크는 1, 2, 3까지 끝났기 때문에 두 개 건너뛴 다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왜 이영희가 먼저 나왔을까? 박진희? 이영희?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소트가 됐으면, 그러면 95점이라고 하더라도 박지민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순서는요, 여기 순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가 없으냐? 뒤에 오토바이라고 하는 거, 아까 윈도우 함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행의 순서는, 이 행의 순서는 오토바이 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댄스 랭크를 줬다. 순위는 같지만 실제 행이 출력되는 순서는 오토바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오토바이의 디센딩이만 있다면 이영희가 나올지 박지민이 먼저 나올지는 DBMS가 데이터를 읽는 순서에 따라서 지 맘대로 불러야 할 거야. 어떨 때는 박진이 먼저 읽고, 어떨 때는 이영이 먼저 읽고, 막 이런다는 거지. 야, 일관성을 좀 가져가라. 일관성. 동점자일 때도 일관된 순서로 보장을 그러려면, 오토바이 절에 동점일 때 최종적으로 순위를 결정할 보조 컬럼을 추가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토바이 점수는 디센딩을 하고, 이름은 어센딩을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준다 이거죠. 이게 일관성을 좀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보조키를 추가한다. 오토바이에 반드시 보조키를 추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DB가 마음대로 출력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결을 했어. 랭크 해결되고요.
댄시랭크 해결되고, 그죠? 근데 이건 뭐냐, 이거지, 얘는. 로우 넘버. 로우 넘버 같은 경우에는 고유 순위 부여를 주는데, 동일한 값들인데, 이건 또 어떻게 1등, 2등, 3등, 4등은 지가 1등, 2등, 3등, 4등이 아니지. 1, 2, 3, 4라고 하는 이 값을 부여를 하냐. 그럼 아까 있었던 것처럼 댄시 랭크처럼 오토바이 뒤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얘는 로우, 또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점수가 동일해도 오토바이 절에 의해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서 위치한 행이 낮은 순번을 처리하게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하나 또 캐치해 드릴게요. 요번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 개 나오겠지. 누가 1등이냐 그랬더니 이런 거는 나올 거다 이거요. 로우 넘버에 해당되는 거면. 네. 그치, 또 눈에 또 보이지만. 아니, 1, 2, 3, 4 알겠는데, 이영희가 왜 2등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거는 2등이 아니라 왜 두 번째로 나오는 거야? 그냥 순번이에요, 이거는. 순번인데, 왜 그래? 라고 한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영희는 하고 박지민이 부시버 쪽으로 동일한데, DB가 하필이면 이영희를 먼저 읽었다라고 한 거예요. 음. 만약에 오토바이에서 점수 디센딩만 있었다면 누가 먼저 올지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위에 있었던 일들이 발생되는 거야. 어떤 일들. 여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예. 더티 리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상황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애 때문에.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조키를 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조키를 항상 순서를 일 때는 여기서 있었던 댄시 랭크던 로우 넘버던 또는 여기 있었던 랭크던 오더 바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왔어요. 레그 리드 READ가 아니고 리드인데 요거는 사전으로 막 찾다 보시면 잘 안 나올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물론 이제 리드 그러면 리드한다? 네, 리드한다가 있겠다. 선두에 세운다? 앞서 보낸다? 이런 것들. 선두에서 앞서 나가는 거를 리드한다라고 얘기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그는 현재 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인 거고, 이후는 리드가 된다 이거지. 미치겠죠, 그죠? 현재 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행을 기준으로 해서 커서가 이전일 때는 레그라고 하고, 이후일 때는 리드라고 하자. 요거요, 요거. 요거. 현재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일종의 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정렬 순서는 오토바이였고 그 오토바이 창의 이전이나 이후에 특정 컬럼 값을 가져오는 함수로서 레그와 리드를 사용한다. 직전행이냐, 직후행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활용 분야는 이렇게 전월 대비 판매, 전일 대비 변동폭 이런 거고 직후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분기, 다음 단계 계획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옵셋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옵셋, 현재 행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행의 값을 가지고 올지를 정하는 게 옵셋이었어요. 지금 현재 행에서 이전으로 10번째 끝까지 가가지고 가지고 와. 이후로 10번째 끝까지 가서 갖고 와.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옵셋이었어요. 옵셋.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게 몇 번째 값이어야 되니? 라고 하는 거.
레이시오, 레이시오 투 리포트라고 하는 얘는 전체 합계를 내서요. 토탈섬, 토탈섬을 해서 비율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탈섬 대비 이 합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합계가 나왔는데 그 합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니? 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레이시오 투 리포트입니다. 오염된 읽기, 더티 리드의 경우에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커밋, 영구 저장이라는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데이터를 읽어주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트랜잭션 A는, 여기 트랜잭션은 그냥 독자적인 어떤 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뭐 B라는 사람 이렇게 되고, 처리되고 있는 게 A, B 이래도 돼. 트랜잭션 A하고 B가 있었는데, A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100원에서 50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완전 처리는 아니고요. 좀 수행 중이야, 지금. 얘가. 수행 중이었는데, 얘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이거죠, 그죠? 얘가 지금 이걸 먼저 갖고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이 B라는 애가 또 트랜지션을 걸었네? 걸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내용이 여기를 본 거죠, 지금. 그죠? 얘가 수행 중인데 얘 데이터를 보고 갖고 온 걸 보고 이거를 딱 쳐다보더니 50원 남았네? 읽었어. 그래서 얘는 그거를 보고를 했죠. 지금요, 50원만 남았대요. 이러고 보고를 날려버린 거예요. 보고를 해버렸어.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커밋을 안 했어. 아니면 수행하는 도중에 에러가 난, 완전 영구 저장이라는 종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 정상 종료 또는 정상 저장 후 종료, 이런 것들. 갱신, 새로운 어떤 데이터로의 정상 종료로 저장을 시키지 못하고 에러가 나서 튕긴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어, 다시? 50원을 인출했던 이 내용은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위치로 갔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50원이라고 한 거를 보고를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롤백이 이쪽 A 쪽에서 발생이 되고 나면 얘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그러면 얘는 다시 뭐가 될 거다? 100원으로 복구가 됐고 100원으로 복구가 되었을 때 누구는 얘 입장에서는 더티리드가 발생한 상황으로 50원으로 알고 이미 보고를 한 꼴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원 데이터는 한쪽에서 커밋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끌어가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 독립성이 뭐다? 원자성이다.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미 거꾸로 생각하면 야 이거 땡큐 아니냐? 얘는 50원을 빼놨는데 롤백이 되면 빼가고 난 다음에 롤백이 되면 다시 100원이 되니까 좋은 거고 얘는 잔액을 읽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시 50원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원 받려고 넣었을 때 여기 다시 100원이 돼버렸으니까 50원만 날아가는 거지. 이런 일이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 나한테. 너 이거 예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은행으로 예를 들면 많이 헷갈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다시 준비했어.
트랜잭션을 병행 처리할 때 병행 양쪽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막 접속해갖고 막 사용하거나 이럴 때 일관성을 해치는 주요 문제점은 anomal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격리 수준이라고 하는 isolation, 독립적이다 이런 것들인데 가장 낮은 단계였던 가장 낮은 단계였던 레벨 0, read uncommitted라고 한 상태가 되면 더티 리드가 올라올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면 결국에는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훔쳐보는 걸로 실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데이터를 잃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얘는 왜 잘난 대문자로 표현 안 하고 소문자로 얘기하고 막 이러냐 그랬더니만 이건요 그냥 트랙션 용어가 아니고요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요 그냥 명령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뭐 소문자로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문자로 써요. 음. 그래서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얘는 현상이래요, 현상. 어, 용어일 뿐입니다. 그냥 트랜지션 B가 데이터를 그 레벨 0에서 읽었다는 거고, 그래서 변경된 자료를 그대로 보고를 해버렸다는 뜻이 된 거래요. 조금 더 상세하게 초기에 잔액 100원이었다. 100원이 있었다. A가 인출을 했다. 50원. 그래서 50원이 일단 잔액 상태가 남은 건 맞다. 하지만 얘가 커밋을 하지 않았다. B가 그 와중에 50원을 들어가서 보니까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를 했더니 읽었더니 50원이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커밋을 하지 않았다 얘가. 그러고는 있다가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해서 튕겨 나갔다는 거야. 마지막 결제하기 완료 이걸 누르려고 했는데 튕겨 나가는 바람에 이체가 되지 않았다. 인출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롤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100원으로 복구가 됐을 거다. 원상복구가 됐을 거다. 대신에 A는 작업을 못하고 롤백 당했으니까 취소가 됐을 거고 그걸 모르고 있었던 B는 50원으로만 지금 남아있던 50원으로만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얘도 허당치다가 모순 발생에 의해서 뻑이 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A의 관점에서는 50원을 만들었지만 롤백 될 수 있는 잠정적인 값이었고 그래서 모순 상황이 발생된 거라 뭐가 깨졌다? 일관성이 깨졌다. 커밋된 값만 믿어야 된다. 이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커밋, 언커밋 안 되고 커밋이어야 되는데 리드 커밋이 있고 리드 커밋을 했는데 더티 리드는 방지를 하지만 요거는 또 방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위령 입수가 발생할 수 있다. 100명의 급여 총액이 1억 원이었고 A 계정에서 인출 시도를 했습니다. 100명의 1억 원의 급여를 인출을 해서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게 확정이라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제 회계보고 시스템이 있는 직원이 우리 계정이 얼마 남았지? 이거 이제 분석 보고해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되겠네라고 딱 보니까 1억이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9억이 된 거야. 그지? 9억이 돼가지고 9억 보고를 올렸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퍼밋을 안 하고 빠져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롤백을 시켜버렸다고. 그러면 얘 보고서는 10억으로, 9억으로 보고한 내용이고, 우리는 아직 잔액이 10억이라도 있으니까 1억 빼먹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리드가 브리치한다, 데이터가 브리치한다, 라고 하는 걸로 챙겨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어도 리드 커밋
이라고 해서 저장을 시키고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일반적인 운행 시스템은 더티 리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경위수준이 낮은 그 리드 언커밋 일대나 두 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 데이터를 충돌시키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해보자. 일관성을. 그래서 커밋된 값만 읽어드릴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절차와 비절차를 봤고요. 요 특강 8일차 정도 준비해 놓은 거 있죠. 12월 19일? 요 정도까지는 그냥 들어보는 식으로 쫓아오셔도 돼. 나중에 봐야지 상관없어요. 나중에 볼게 이래도 상관없고, 그럴 땐 요 안에 있는 걸 10문제 정도만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고, 뒤쪽에 나온 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진중하게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